우리는 몇 페이지냐면요. 17이라 이놈들아. 자, 오늘은 17로 갈 겁니다. 17 펴주시고. 자, 17페이지 한번 보자. 17페이지는 법지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6월 평가원고사가 뭐 PCR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 나왔죠. 그죠? 이번엔 9월에 알려줄게요. 9월엔 뭐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었냐면 소비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고, 두 번째는 법지문이 나올 겁니다. 9월 1일 날 시험 볼 거거든요. 법지문이 나올 겁니다. 법지문이. 특히 법 중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모욕과 명예훼손죄가 나올 겁니다. 아니야,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할 겁니다. 그것을 할 거야. 어제는 과학 지문 중에서 도플러 효과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어제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늘 꼭 보시고요. 오늘은 9월에 나올 법지문을 할 거야. 자, 그런데 9월에 나올 법지문은요, 특색이 있어요. 법지문의 특색은 읽는 방법이 있어요, 요놈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려줘 볼게요. 자, 법지문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개념이 나옵니다. 당연히 법에 대한 개념. 법을 개념이라고 얘기할지 정의라고 할지 어쨌든 간에 그 법률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먼저 내립니다. 형법 309조는 뭐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법률의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법률의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성립 요건이 따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형법 제309조는 뭐 20세의 남성 뭐 쪼쪼 이런 거 있죠. 그런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법전이야. 법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모두 다 판사,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내는 시험 문제는 거기에 사례를 들어줍니다. 법전에는 그건 없어요. 법전은 없지만 얘네들 문제는 사례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 문제로 적용시켜보는 문제가 딸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거에 2번, 4번입니다. 봐봐. 2번, 4번처럼 정확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거니까 이 적용 파트가 별표입니다. 별표. 근데 사실은 법전에는 이 사례와 적용은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만 나와. 그죠? 형법 제309조는 뭐 어쩌고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명하느냐고 사례가 있는 거야. 근데 네 번째, 이렇게 법을 만들다 보면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써? 그 법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놈이 있었나 봐. 또는 시대가 바뀌니까 어떻게 써? 법을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다만 이런 말이 청 나옵니다. 다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만 위에다가 별표를 쫙 올릴 거야. 100% 나오는 거거든요. 100% 나오는 겁니다. 즉 다만이라는 건 뭐냐면 법의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사항.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도 고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예외야. 다만은 즉 개념과 정의가 딱 맞아 떨어지고요. 성립 요건도 딱 맞아 떨어지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다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법전은 1번, 2번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니까 개정사항이니까 다만 조항이 뒤로 붙어요. 1, 2, 4가 붙는 거야. 그 다음에 법은 다시 형법 제1조 1, 2, 4, 형법 2조 1, 2, 4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이 서로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형법 제1조는 어떻게 성립한다? 다만. 형법 제2조는 어떻게 성립한다? 다만. 이렇게 안 나와요. 연결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변형. 다 똑같은 말이야. 또는 하지만 뭐 똑같은 말이지 뭘. 그죠? 다 법의 개정사항들입니다. 됐냐? 자, 그 다음 이거 어디까지 나오냐? 가은아? 여기까지 나오냐? 어디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와? 아이씨.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나 추가할게. 5번째. 자, 여기까지가 있는 법의 개정사항이라면 이제 신법, 새로운 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 싱싱이 있잖아. 옛날에는 싱싱이 법이 없잖아. 싱싱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 싱싱이 법이 새롭게 만들지요. 그죠? 그럼 왜 만드냐면, 자,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해요. 이런 여차여차한 문제가 있다.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해결을 위해 뭐 한다? 신법을 제정합니다. 신법 제정을 합니다. 여차여차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 좀 해결해 보려고 신법을 만들었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이 지금 5단락을 다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좋지만 요 패턴대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꽉 각인을 시켜야 돼. 법집은 나오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꽉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배울 거야. 그거를. 자, 한번 해볼게요. 단락 표시 먼저 해야겠죠? 단락 표시 한번 합니다. 몇 개로 나눠지냐면 5개였던 것 같아요. 총 5단락으로 나눠집니다. 6개요? 알았어, 미안해. 6개로 나눠집니다. 잘났어. 자, 6개로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단락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건데 요렇게 흘러가는지 그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느낌을. 자, 출발해 봅니다. 첫 번째 단락 출발해 줍니다. 출발. 자, 됐죠? 자, 갑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법지문이야. 자, 형법 제33장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는 일단 주어인데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핵심 제재죠? 그럼 이 글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군요.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자, 그러면 법지문이니까 개념과 정의를 먼저 내리겠지? 그러니까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대요. 이게 이제 정의겠죠.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바로 정의였습니다. 그 정의 또는 뭐 개념이라고 한다면 개념이겠죠. 그런데 법지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법지문은 요 개념과 정의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어. 얘가 성립 요건과 동일해요. 법은요. 그 개념과 정의를 성립 요건으로 그 개념과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답니다. 훼손한다요. 그러면 일단 공연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극을 공연한다 할 때 공연입니다. 그럴 연자고요. 즉, 이 공연이라는 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공연이라는 건. 근데 이런 말은 달라. 공연이 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일부러야. 그때는. 그죠? 얘는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앞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의 성립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용히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야, 현태 개새끼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 이거는 명예에 관한 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공연히에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죠? 나 혼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해야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의 명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강아지 지나가 이런 개새끼가 개새끼 했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건 사람이 아니죠. 강아지는. 그러니까 걔는 역시 명예에 관한 죄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다시 또 합니다. 당연한 건데 의로서가 나오면 어떻게 써? A 의로서 B는 뭐겠어? 앞에가 뭐가 오죠?
수단이나 방법이 오죠? 얘가 수단이나 방법이잖아. 그래서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범죄가 성립하는 거죠. 범죄야. 다음 이 법을 통해 했습니다. 이것도 맨날 쓰던 거였죠. 이 법을 통해는 A를 통해 B 한다는 거 뭐였어? A를 통해서 B 한다라는 건 뭐였죠? 앞에가 뭐야? 그렇죠. 얘가 수단이나 방법이었죠. A라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면 B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냥 화살표를 이렇게 올려버렸죠. A를 하면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뭐야? 이거 명예에 관한 죄. 자, 이 법을 통해서 뭐해? 보호가 되는군요. 이 법을 통해서 보호가 된대요. 그럼 뭐가 보호돼? 명예네요. 명예. 이게 보호가 되나 봐요. 이것은 뭐야? 명예. 이는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 그러니까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뭐야? 인격적 가치와 관련된대요. 그럼 명예가 바로 뭐야? 인격적 가치군요. 다음 명예에 대해서는 이것도요. 뭐뭐에 대하여 이거는요. 이거 번역투야. 그래서 그냥 명예는 하자. 그냥 명예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답니다. 관계없이죠. 타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와 관계없이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관점도 있지만 명예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생기죠.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A 때문에 B 앞에가 원인이죠. 사회생활을 통해서 생겼어.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는 여기 있다. 요거 주의할 거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숨어있는 말은 뭐지?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했어? 명예 주체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그냥 뭐로 읽어? 의죠. 명예 주체의 사회적 평가랍니다. 그러면 요게 일반적인 게 명예 주체의 사회적 평가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죠. 그죠? 일반적인 게 사회적 평가고 일반적이지 않은 애들은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고 했나 보죠. 그죠? 됐냐? 자, 명예에 관한 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떤 글이 나올까? 모욕죄 설명, 명예훼손죄 설명. 명예훼손죄는 다시 세분화되나 봐. 단순 명예훼손죄를 바탕으로 요거를 바탕으로 이 말은 기본으로 단순 명예훼손죄를 기본으로 감경유형과 명예훼손죄가 다시 두 개 나눠지나 봐. 감경유형과 가중유형에 따라 뭐뭐에 따라 A에 따라 B 이거 뭐였어? 그렇죠. 뭐라고요? 자, A가 뭐였어? 원인이야. 얘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A 때문에 B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감경유형과 가중유형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 봐. 그러니까 감경유형은 처벌 수위가 좀 낮을 테고 가중유형은 처벌 수위가 좀 높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명예에 관한 죄래요. 명예에 관한 죄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대. 뭐 있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있죠. 명예훼손죄가 있죠. 근데 다시 명예훼손죄는 뭐를 바탕으로? 단순 명예훼손죄가 있대요. 얘를 바탕으로 얘보다 좀 센 놈은 뭐야? 가중유형. 단순 명예훼손죄보다 좀 약한 건 감경유형이네요.
됐지? 그죠? 그럼 구조도가 다 나왔네? 그러면 2번 단락 한번 봐봐. 2번 단락 뭐야? 모욕죄는이죠. 아, 그러면 얘가 지금 2번 단락이 되는 거고 3번 단락은 뭐래요? 여기 3번 단락이죠. 그럼 4번 단락은요? 그렇죠. 요거 얘기하나 봐. 가중과 감경을 얘기할 건가 봐. 그러면 글의 흐름이 지금 다 나왔네. 됐죠?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합니다. 두 번째 단락 출발! 자, 했나? 자, 이건 9월에 나온다. 법집은 나올 거야. 모욕죄 나올 겁니다. 자, 볼게요. 모욕죄는 여기 두 번째 단락 설명하나 봐. 자, 모욕죄는 그럼 법지문의 패턴은 개념 정의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얘는 개념 정의 한다? 공연이가 뭔 뜻이었지?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거군요. 그죠? 그럼 개념 정의를 했네. 그거를 함으로써래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수단과 방법을 하면 뭐 한다? 결과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됐죠? 모욕죄. 범죄 성립의 요건이는 이거 봐라. 범죄 성립의 요건은 정의를 내리더니 이제 뭐야? 요건으로 나왔죠. 그대로 패턴이 흘러갑니다. 근데 요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이잖아. 근데 모욕부터 설명한대요. 아마 이게 모욕죄니까 이 뒤에 거부터 설명하려나 봐요.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가 나오는 거지. 이거 사실은 법률의 구성 요소지만 우리가 앞에 배울 때 성립 요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뭐야? 어떤 구성 요소가 나올 때 어떻게 했어서 배울 때 예를 들어서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면 곤충은 구성 요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섰었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각각의 구성 요소의 기능이 나오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머리는 여차여차, 가슴은 여차여차, 배는 여차여차 나올 거야. 그러면 구성 요소의 기능이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표시했냐면 진한 꺽쇠를 쳤습니다. 기억나니? 얘도 진한 꺽쇠를 쳐주는 거야. 진한 꺽쇠를. 왜냐면 구성 요소의 각각의 기능은 그 기능을 물어볼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의 기능인데 가슴이라고 한다든가 가슴의 기능인데 배라고 한다든가 이런 오답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건 뭐냐? 다시 모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합니다. 모욕이 뭐냐면 사실의 적시가 없어요.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 또는 감정을 표현한답니다. 그럼 일단 법 용어에서 적시란 말이 잘 나옵니다. 적자는 뭐냐면 안구 적출할 때 적자입니다. 장기 적출할 때 적자입니다. 그죠? 드러내다 적자야. 그러면 드러내어 보일 시자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러내어 보인다는 건 글로 쓰거나 입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사실의 적시가 없답니다. 어떤 사실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는 거야. 그죠?
여차여차여차여서 개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야 이 개새끼야 이거야. 그럼 앞에 대한 사실이 없죠. 얘가 왜 개새끼가 돼야 되는지 그거 없잖아. 이런 게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한다. 아, 예를 들어주군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한다는 거,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 이거 감정을 표현한 거야. 됐죠? 비꼬고 조롱하는 말, 에이 누저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건 모두 다 모욕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슬쩍 올려야죠. 다만 예외조항이죠. 다만 그 행위에는 경멸의 의사가 포함돼야 됩니다. 즉 장원 따옴표를 줬으니까 경멸의 의사가 중요한 거였어요. 모욕이 되냐 안 되냐는 경멸의 의사가 있어야 된대요. 경멸이 뭔데요? 사회 일반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여차여차 이 개새끼야. 아유 그건 좀 심하잖아요. 이러면 경멸이야. 그래서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뭐라고 정의된 건 없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그건 좀 심한 얘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바뀌겠지. 그죠? 따라서 정리하면 이거겠죠? 단순한 불친절, 불손, 물에서 오는 불쾌감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도 어디 나가요? 몰라 이 새끼야. 이건 모욕죄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단순한 불친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모욕죄를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친절한 사람입니다. 불친절한 사람이야. 됐죠? 그 다음에 뭐 불손한다는가? 불손은 뭐겠어? 뭐 지나가는 인사가 나고 그냥 가버린다는 뭐 이런 거 있죠? 저 새끼 인사 안 하네? 많이 컸는데 모욕죄 이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거는 모욕죄가 안 되더라. 한편 공연희는이죠. 그럼 모욕에 대한 구성 요소를 설명했지만 얘는 공연희의 구성 요소군요. 공연희는 뭐냐?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건 공연희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인식해야 돼. 그게 공연입니다. 불특정은 뭐냐면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가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저 반대편 신호등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잖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호등을 지나가면서 야 현태 개새끼야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야. 그러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현태 개새끼 누구지? 현태 개새끼 누구지? 이러다 보면 퍼질 수 있다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 인식한다는 건 그냥 대놓고 여기 문 열고 가서 문 헐떡 현태 개새끼 하고 가버리는 거야. 이런 건 좀 아는 사람이죠. 그런 건 다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의 주체를 가리키는 사람은 사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고 그랬잖아. 이번엔 사람이 뭐냐?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한답니다. 자연인은 법률 용어인데요.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반인과 법인 모두래. 법인 같은 게 뭐야? 회사 같은 경우. 그죠? 야, 삼성전자 개새끼야. 이것도 걸리는 거야. 그죠? 삼성전자는 법인이니까 걔도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자, 두 번째 단락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단순 명예훼손죄는 원래 얘기하면 모욕죄 얘기했으면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단순 명예훼손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순 명예훼손죄로 바로 내려와 버렸네. 단순 명예훼손죄는 다시 정의를 내렸네요. 그럼 끊어볼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답니다. 됐죠? 사람의 명예를 훼손. 그러면 지금 모욕죄와 달라진 지점이 어디예요? 그렇죠. 사실을 적시한다. 이게 달라졌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그러니까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들이 모욕죄라면 얘는 어딘가에 써요. 요런데 벽에다 쓴 거 이런 거 다 죽었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네. 역시 이딴 것들은 어떻게 써?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랍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계속 패턴이 똑같죠? 지문의 특징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을 적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그러면 사실을 적시한다라는 거, 요거. 자, 요거. 그럼 왜 뒤에서 공연이와 사람의 명예훼손 안 나왔어? 앞에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만 이해했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어디 국밥집을 갔어요. 근데 그게 철순의 국밥집이라고 칠게요. 철순의 국밥집에 갔는데 국밥이 썩었더라고요. 맛대가 없더라. 다시는 안 가. 하고 내가 벽에다 써놨어요. 이런 거야.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국밥이 썩어서 철순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다음 진실하지만 진짜 내가 썩은 거 먹었거든요. 명예 주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답니다. 사회적 주체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즉 철순의 국밥집을 어떻게 써? 떨어뜨릴 수 있죠. 진실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써? 왜 어디 있어? 단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거야. 단순 명예훼손죄. 됐냐? 그렇지만 다만이죠. 다만이란 말을 이렇게 바꿔버렸네. 다만 명예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순 명예훼손죄가 안 돼요. 우리 동네에 국밥집이 있는데 국밥이 썩은 게 나왔더라고요. 맛대가 없다. 다시는 안 가라고 옆에다 써놨어요. 그러면 안 걸려요. 왜? 그죠?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요. 철순의 국밥집이라 얘기하지 않았잖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야. 됐죠? 오케이. 공연성에 대한 판단은 요번에는 공연에 저거 하네.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치자. 공연성에 대한 판단은 공연성이라는 거야. 대체로 모욕죄와 같은 기준이래. 그러면 잽싸게 연결해놔야죠. 외울 수는 없으니까. 모욕죄의 공연성은 뭐라고 그랬죠? 위쪽에 불특정. 아까 신호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슉 연결해놔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쫓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놔야겠죠. 여기 있다라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불특정과 다수의 사람입니다. 소수의 특정인에게 이런 거 있잖아. 야, 현진아 너만 알아. 저기 현태 나쁜 새끼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소수에게 얘기했으니까 다수에게 아니죠. 공연성이 없잖아.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을 전파한 경우라도 그 특정인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내가 지금 현진이한테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이놈이 아주 유명 유튜버야. 다 퍼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요. 됐죠? 근데 그건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단순 명예훼손죄의 명예주체는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모욕죄랑 같군요. 모욕죄와 마찬가지니까 같은 거지.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한답니다. 같네. 명예주체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욕죄와 달리 그러면 이거 A와 달리 B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읽어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모욕죄 이렇게 읽고 얘와 달리 단순 명예훼손죄는
명예주체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답니다. 뿅 내려야겠죠. 명예주체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대요. 이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요즘 사례로 얘기한다면 그 대통령을 막 비하하고 다닙니다. 뭐 대통령은 뭐 공산당이라는 둥 막 비하해요. 근데 대통령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아 그거 너무 심하잖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단순 명예훼손죄를 걸었어요. 그래서 걔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뿅뿅뿅뿅 그죠? 그렇지만 명예주체가 행위자에 대한 이건 의죠. 대하는 의죠.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정작 명예주체자가 괜찮아 하면 안 할 수 있대요. 그 실제로 대통령이 취하해 줍니다. 우리의 국민이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욕을 먹으면 어떠냐 해서 취하해 줍니다. 해줘요. 근데 그 취하해 줬더니 그놈 어떻게 했어요? 또 욕하고 돌아다녀요. 취하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는 다른 유형의 명예훼손죄에도 적용된답니다. 그럼 다른 유형이 뭔데? 이거 뭐지? 가중된. 그렇죠. 가중 유형과 그다음 뭐야? 감경 유형이죠. 여기에도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면 재판에 넘어가죠. 하지만 명예주체자가 괜찮아 하면 괜찮아요. 단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면 모욕죄보다 보다라고 나왔네. 또 비교해야죠. 단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어떨까? 형량이 무겁다. 그러니까 화살표이죠. 멀리 있으니까 짱 쳐야겠죠.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모욕죄는 어디다 쓰지 않았잖아. 얘는 사실을 적시했죠. 그러니까 그걸 더 세게 하나 봐요. 되냐? 오예. 그러면 그 뒤에 거를 살짝 하기 전에 시간이 좀 애매한가? 그러면 사례를 하나 얘기해 줘야겠다.